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자 원엔 제정 환율이 100엔당 901원 70전으로 지난 10일 856원 19전 대비 45원 51전, 5.3%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이 2달 연속 악화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3,06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업황경기 전망지수 조사 결과 8월 SBHI가 76.6으로 전달 대비 1.4포인트 내렸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수는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스증권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증권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회사 설립의 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은 토스증권 아메리카를 하반기 중 설립합니다. TSA는 토스증권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며 초대 법인장으로는 토스증권 김경수 재무총괄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토스증권은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미국 내 증권사 및 자산 운용사 등과 더욱 밀접하게 사업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기회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선이 붕괴된 데 이어 19만 원까지 내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100원 내린 8만 100원에서 거래되면서 8만 전자를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올해 증시 랠리를 이끈 인공지능 사이클이 정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는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투자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이정원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1타 강사이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제대로 알려주시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실시간 소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이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미증시 주요 이벤트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의 상승분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1%대 넘는 하락, 그리고 코스닥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짙은 가운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미증시가 약간 혼조세고 약간 불안한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증시도 이제 폐에서 약간 이제 보시고 있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만이 이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6천 계약 정도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3박자가 이제 하락의 개념이 좀 되죠. 물론 기관은 선물은 이제 방어를 좀 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이지만은 하락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주는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권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약간 불안한 움직임들, 빅테크의 어떤 실적 부분들도 그렇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지수적인 차트의 의미에서 잠깐 보면은 코스피 부분들이 약간 애매하게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저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121선입니다. 121선에서 여기 지지를 받고 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 주춤
그랬다가 다시 한번 깨질 가능성은 좀 있는데 이 가능성보다는 3일 상승에 대한 눌림목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여기서 조정을 보일 확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린 것은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다. 그래서 3일 상승에 대한 이틀 조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코스닥도 이와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약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코스닥은 이미 이 저점이죠.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다시 한번 깨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쌍바닥, 긍정적인 부분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은 역헤드 숄더 형태로 진행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을 좀 하자.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예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작년에도 같은 어떤 2년 동안 역시 비슷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만약에 이제 7, 8, 9가 약세가 되면은 3년 연속 맞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초에 주가가 강했을 때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일단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으로 잠깐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그 신신제약이 오늘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네요. 제약 바이오주 업체 종목이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들인데,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예전에 라파스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 차트의 모습이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가는 모습들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들 쭉 보면은 SLS 바이오가 약간 눈에 띕니다. 근데 SLS 바이오를 우리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잠깐 바라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은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비만 치료제 어떤 위고비에 품질 관리 기술 이전을 받았던 업체이기 때문에 SLS 바이오가 이런 호재를 타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시총이 워낙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쪽 코로나 진단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해외 이제 공장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코로나 어떤 mRNA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미생물 배양이 좀 있고요. 미생물 배양에서 mRNA를 이제 증식을 좀 하는 것이 있죠. 근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원 물질이 플라스미드 DNA라고 하는 어떤 물질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장기 차트로 보면은 이제 지루하게 계속해서 좀 하락을 좀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공장 증설 모멘텀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주다가 38,000원짜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10분의 1 더 낮죠. 대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약간 매집성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고 나서 한번 슈팅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뭐 뉴페이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쪽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은 차백신 연구소. 아직 그 거래량이 없지만은 뭐 차백신 연구소도 한번 순환매로 이제 급등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약간 뭐 모비데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데이즈 부분들은 이제 광고 관련된 그런 것 쪽에 이제 체크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일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다. 최근 쿠팡하고 쿠팡이 아니라 티메프하고 유메프하고 티몬 티메프 사태의 수혜주로 떠올라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광고 업체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고 또 KT하고 광고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플레이디라는 종목군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혜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조정이 있지만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쭉 뭐 한번 더 살펴보면은 CCS라는 종목이 좀 있네요. 자, CCS라는 종목군도 지금 장중에 좀 빠졌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처전도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전력 관련된 부분에 어떤 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초전도 기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 두 개가 완벽하게 필요해 보이는데 미래에 대한 신기술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CCS도 최근에 새로운 물질 LK99에서 LKK 자기가 이제 빠졌다고 해서 K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또 새로운 물질을 이제 발표를 좀 했는데 약간 이제 파벌 싸움 비슷하게 뭐 전개가 좀 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면은 최근에 현재 TMF 사태 때문에 이쪽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약간 위험성도 있지만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S24라든가 카페24 뭐 이런 부분 종목군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24도 그에 대한 어떤 바운드리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우리 국내 증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락은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괜찮았던 상승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주에서 우리 신신제약과 진원생명과학 살펴봤고요. 광고 쪽은 플레이디, 초전도체 CCS, 그리고 TMF 수혜주로서 우리 예스24와 카페24 같이 지켜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이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투자 클래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 채팅창에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떠오르는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시 유행하는 감염 질병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감기도 많이 걸리시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도 다시금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TMF 정산 지연, 또 테슬라, HBM 이슈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예. 투자 뉴스 어떤 이슈들 알면 좋을까요? 예, 방금 설명했던 대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코로나가 다른 질병과 함께 같이 복합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부분들은 TMF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세 번째 부분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미국의 성장 동력, 테슬라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를 좀 했다. 그래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반도체주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좀 강세입니다. 그리고 AI 테마 때문에 이제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던 HBM 여전히 가격이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과는 반대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구의 코로나 100일의 폐렴, 영유아 환자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코로나19 대면 접촉을 줄면서 어떻게 보면은 집단 면역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졌다고 했죠. 집단 면역을 갖는다는 일반적인 발표하고 전혀 반대 현상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영유아 외래 환자가 10년 새 가장 높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면역력이 현재 이 백신을 맞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찬성하는 측에서는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데 결론은 반대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는 그런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천연두 예방 주사를 맞았잖아요. 이게 평생 딱 한 번 맞으면은 그걸로 끝나게 된 것이 일반적인 백신의 이제 개념인데, 최근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사실 반대를 많이 했어요. 감기에 백신이 없듯이 코로나도 감기 일종인데 백신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죠. 결론은 맞았습니다. 계속 현재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변이의 변이를 계속해서 거듭하기 때문에 맞고 또 맞고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포기. 그래가지고 마스크도 다 벗자. 그러니까 나섰던 그런 경험이 났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다 퍼질 대로 퍼지면 그걸로 없어진다 하는 개념이 사실은 맞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에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한국 BNC가 세계 최초로 대만의 골든바이오텍하고 함께 했던 현재 글로벌 임상이죠. 비록 다시 임상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 없어서 약간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화장품, 그다음에 대마에 대한 재료까지 좀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신고가를 보일러주다가 살짝 밀려줬고 다시 한번 가려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리스의 어떤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테마이기 때문에 한국 BNC도 다시 한번 보자. 관심주는 한국 BNC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게 웬일입니까? 메시버거 미정산 이렇게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현재 어떻게 보면 미정산 사태가 있어서 그냥 해프닝이다 했는데
미정산액이 무려 최악 1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판매자죠. 티몬 위메프의 어떤 판매자로 소비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로 가입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보통 다른데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일주일 안으로 2, 3일 내로 뭐 지급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티몬이나 UMF 이런 회사는 한 달에서 2달 엄권듯이 이렇게 늦게 정산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많은 정산 금액을 어디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내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미정산 대금이 어디로 증발했느냐. 그 돈을 가지고 빼돌린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손해보는 장사를 해 돈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이 돈을 빼서 광고로 사용하고 뭣도 사용하고 했다 하는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일부는 이제 해외 송금, 여기 약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까지 전개되기 때문에 약간 사태가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이 굉장히 그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태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는 온라인 조합 광고 대행을 하고 있는 모비데이즈 물론 좀 전에 특징주의 시간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했지만은. 지금 장중에는 뭐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무튼 수급적으로나 여러 가지 쪽에서 최대 수혜주로 현재 올라갈 확률이 많고 전체 이런 어떤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로서의 어제 나온 뉴스죠.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최고 선호주로서 테슬라를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전체적인 핵심들은 뭐냐면은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에너지 관련 사업 ESS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력 저장 장치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세 번째는 뭐냐면은 AI 기술.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떤 성장력들이 다시 한번 태동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기차가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저가의 공세에 계속해서 시장 지배력을 잃고 있지만은 여전히 대장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전력 분야는 굉장히 커질 확률이 많고요. 자율주행, AI 기술까지.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2차 전지 쪽에서도 신기술주가 지금 탑재된 특히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일반 2차 전지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되고 있습니다. 또 차트를 보더라도 특이한 구조로 되고 있죠. 다른 것은 뭐 신저가 갱신하거나 다중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 대주전자 재료만 유리하게 정배를 약간 그려주고 있다. 상승해주고 한번 크게 슈팅을 해주다가 쌍봉 보이고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밀려났지만은 장기 추세선 하단선에 좀 있고요. 첫 번째 급등의 저점에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이런 삼각 수렴형 후 다시 한번 슈팅이 되는 장기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도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HBM입니다. 한동안 제가 반도체나 장이 안 좋아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다뤄봤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넉 달 만에 14% 올랐는데 HBM 가격 더 튈 것 하는 어떤 흐름들인데 HBM의 수요가 계속 가면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되는 현상.
공급 과잉도 없습니다. 그러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판매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현재 한국 BNC, 모비데이즈, 대주전자재료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슈 분석부터 종목 선별 방법까지 철저하게 전략 세워서 공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슈까지 우리 살펴봤는데 이 이슈 안에서 돈이 될 만한 테마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머니 테마 어떤 테마인가요? 예, 오늘 뭐 코로나 TMF 전기차 HBM 장비인데 마지막에 언급을 했던 HBM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HBM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HBM은 현재 핵심적인 것은 D램을 수직으로 만든 고성능 메모리가 가장 핵심적인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구조 방식 때문에 HBM의 기술 독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그와 함께 업체가 세 군데 업체가 가장 핵심 키워드로 구상이 좀 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엔비디아 첫 번째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내는 TSMC, 그 다음에 하이닉스 D램이죠. D램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 세 개의 업체가 거의 여기 GPU 쪽, 그 다음에 요거는 조립 위탁 생산 파운드리 쪽이죠. 이런 쪽의 삼각편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쪽에 관련된 종목군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시세가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HBM의 수혜를 받아왔는지 요거 한번 표를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전공정 관련된 종목입니다. 전공정 관련된 종목은 시세가 낮지만은 뭐 그다지 시세는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하나 두각을 나타낸 게 있죠. 팹리스 기업. 그러죠. 팹리스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지금은 뭐 추락을 많이 해서 온가격 왔지만은 일단은 가능성이 팹리스 기업이 상당히 우리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면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이제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있죠.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모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전공정은 이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회로를 그려내는 그런 모든 어떤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공정은 이 웨이퍼를 조각을 내서 조립을 하거나 PCB 기판을 붙이거나 이렇게 상품화시키는 과정이 이제 후공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후공정의 어떤 기업의 주가 지수 그 현재 보면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가. 나머지 후공정 소재나 부품 이런 부분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비 업체의 단점이 있습니다. 장비 발주가 되면은 2, 3년 동안 또 발주가 뚝 끊기기 때문에 하염없이 이제 추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발주가 계속해서 해년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후공정 장비 업체가 여전히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은
또는 최첨단 기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데 흔히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컨벤셔널 패키지, 그다음에 어드밴스 패키지 방식인데 컨벤셔널은 전통적인, 그다음 어드밴스는 뭐 말 그대로 진보된 패키지. 그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요거는 칩이 있죠. 웨이퍼를 자른 칩. 여기다 별도의 기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몰딩을 씌워서 그다음에 칩 위에 전력 배선을 좀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러죠. 이런 단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드밴스 패키지 방식은 현재 칩에다가 아래 배선을 바로 별도로 같이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배선 공사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판이나 이런 게 두께가 굉장히 좁고 얇을 수밖에 없던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요거를 쌓아 올리는 그런 개념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통적인 어떤 칩 만든 과정하고 현재 첨단 패키지 방식하고 다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만의 이제 TSMC가 코어스, 다시 말해서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HBM을 만들었습니다. HBM을 말 그대로 많이 보던 대로 이제 D램,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D램을 주변에 놓고 이걸 이제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걸 말하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밑에 이제 현재 인터포저, 서브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내용으로 보시면은 좀 이거죠. 그러니까 HBM을 수직으로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이제 비호월 뚫고 여기다 볼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상복합과 같죠. 인터포저를 다시 한번 깔고 패키지 기판 이걸 다시 이제 범프로 다시 한번 전력 배선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GPU가 좀 되는 거죠. GPU가 좀 되는 방식이다. 이것이 이제 HBM의 이제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를 초고속으로 거의 집적을 좀 할 수가 있죠. 그 즉석에서 불러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HBM 로드맵, 기술적 단계 이런 부분들이 한번 보면은 HBM 지금 제품명 A100, A800, H100, GH220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술적인 완성도도 계속해서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HBM 1, 2, 그다음에 1, 2, 3 사이에 2가 항시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에서 3E, 그다음에 3 다음에 4 다음에 4E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는 지금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산안화 공정에 보면은 8단, 그다음에 12단 이런 부분을 장착을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금의 어떤 3E 단계가 지금 SK하이닉스에서 거의 기술 독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는 3 단계에서 3E 단계를 퀄 테스트를 좀 통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좀 더 몇 달 전에 좀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어떤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볼 형태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볼이 점점 적어지고 또 이런 기술이 있는데 너무 이게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공정은 아예 이 볼과 볼 사이를 칩과 칩 사이를 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아예 딱 붙여놓는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기술이 계속해서 성숙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다시 이제 기술의 성숙이 지금은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의 이제 장비 업체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머니 테마로 HBM 장비주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삼각편대가 이루고 있는 정말 중요한 테마인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테마 안에서 우리 돈이 될 수 있는 그 두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장비 업체 위주로 한미 반도체를 좀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업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YC라는 종목 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테크윙이라는 종목, 두 종목이 검사 장비로서 HBM 검사 장비로 두각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YC 같은 경우도 국내 기업 최초로 삼성전자와 HBM용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그러니까 HBM을 만드는 그 메모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후공정 과정에서 요거를 테스트하는 어떤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후공정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웨이퍼 아래 조각조각 내서 그 하나의 작은 사이즈를 테스트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이제 소켓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 관련된 검사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비율이 되고 있죠. 시총도 무려 1조 3천억. 또 한 번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 테크위랑 종목도 이쪽 관련된 종목인데 물론 현재 YC라는 종목 이것도 하지만은 출하 직전에 검사하는 큐프로버라는 새로운 검사 장비를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인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6천 원짜리가 지금 6만 원. 10배를 오는데 다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뭐 꿈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이 약간 검사 장비 쪽으로는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YC와 테크잉 살펴봤는데요. 두 종목 모멘텀 이어가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원픽으로 고르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테크윙이랑 종목입니다. 아마도 테크윙이 뭐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현재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요. 웨이퍼가 테스트 단계, 웨이퍼를 이제 조각낸 것이 후공정이라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테스트도 좀 해주고 있고요.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 큐브 프로버, 다시 말해서 완성된 제품 출하 직전에도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개발을 좀 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TSMC의 2.5D 이제 패키징 방식에도 또 도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유명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또 현재 검사 장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대장주는 테크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테크윙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의 히든머니 종목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리뷰할 텐데요. 한국항공우주 7월 10일에 매수하셔서 15.5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지노믹트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7월 25일에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무려 최근 공략주인데 6.02% 수익률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종목들 잡아서 수익 볼 수 있었는지 하나씩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를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신 건지 그 공략 타점 알려주시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테마에 또 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산 테마도 있지만은 아직 오르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시를 했는데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각수렴형 형태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최근에 연달아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좀 이번에 좀 진행이 된 것이 이제 UAM 쪽,
또 서서히 이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한국 우주도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돼서 연달아 지금 최근에 급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로 좀 에이스를 좀 해야 될 종목은 지노믹트리라는 종목이 있죠. 지노믹트리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이 종목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최근에 서서히 지금 현재 발동을 고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도 크게 이제 상승을 해주다가 약간 밀려주지만은 거래량들이 늘으면서 한번 확실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현재 고점에서 세워진 제약바이오주 부분들은 이미 그 가치가 증명이 됐고 온바닥까지 가지 않았던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차 상승이 좀 대비를 좀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도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략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군도 HBM 네. 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소개할 종목은 현재 이것도 이제 검사 장비는 아니지만은 제작하는 단계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공정 웨이퍼를 완성을 좀 웨이퍼는 원판을 말하는 거죠. 원판이 완성된까지가 이제 전공정 이걸 잘라서 조립하는 데까지가 아주 후공정인데 자를 때 쓰이는 부분들이 레저를 이용한 옛날에는 기계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레이저 방식으로 깔끔하게 절단을 좀 하죠. 그래서 보통 자른 것을 이제 다이싱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HBM 할 때는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고 또 PCB 기판을 할 때도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레이저를 이용한 다이싱 드릴링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드릴링에서는 HBM 현재 비올의 이제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FCBGA 방식의 어떤 PCB 기판에서도 드릴이 반드시 한번 닫힌 기판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업체가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스텔스 다이싱 공정, 스텔스 다이싱 공정이라는 것은 스텔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 다이싱을 한 것은 절단하는 거. 어떻게 보이지 않게 절단하느냐? 현재 빛을 쏴서 초점을 그 아래에 맞추면은 내부적으로 절단이 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압력을 가하면은 내부에 빈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웨하스 먹듯이 딱 끊어지는 그런 효과가 스텔스 다이싱 공정인데 레이저로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레이저 그루밍 공정도 좀 있습니다. 레이저 그루밍은 레이저로 다 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반 정도만 레이저로 쏴서 기계로 나머지 부분을 절단하는 방식 이게 레이저 그루밍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전에는 실크 스크린 이렇게 반도체 표면에 또 인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레이저로 빛을 쏴서 마커를 하는 방식이 유행하는데 마커 장비에서도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업체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 이 부분들은 레이저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레이저로 뚫는 방식이죠. 기계로 이제 PCB, 요거는 이제 PCB 기판인데 기계로 뚫는 방식, 그다음에 레이저로 깔끔하게 현재 아주 미세하게 뚫는 방식 그렇게 차이점인데
레이저로 드릴링하는 머신의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는 레이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소화내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기판 같은 경우도 구멍을 좀 뚫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층 PCB 기판에서도 사용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업체에 대한 성장력이 이런 HBM의 직접적인 검사 장비 위주로 웨이퍼 검사 장비 위주로 굉장히 큰 시세를 냈지만은 여기에 후공정에 쓰이는 장비 업체도 새롭게 레이저라는 것이 도입이 됐는데 거의 원탑의 어떤 기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업체에서 좀 하는 일은 어닐링 장비입니다. 어닐링 장비가 뭐냐면은 열을 이렇게 일시로 냈다가 높였다가 낮추는 작업인데 이제 왜 이게 이제 요거는 여러 개를 놓느냐, 이제 하나를 놓느냐,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인데 요거는 왜 이제 필요해 보이냐면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숄더볼, 그다음에 회로 이런 것들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증착 과정에서 약간 반액체 상태로 만들었다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납땜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닐링 장비는 거의 열을 이용한 어떤 그 반도체에 대한 제작 과정에서 반드시 한번 필요한 것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닐링 장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HBM으로 갈수록 또는 어드밴스 패키지로 갈수록 숄더볼의 사용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숄더볼을 일일이 사람이 납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닐링 장비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이 업체도 이거를 개발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 장비의 새로운 어떤 영역을 특히 레이저 방식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겠네. 당연히 올랐죠. 뭐 많이 좋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하는 건데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한번 여기서 슈팅이 크게 이제 진행이 됐죠. 그다음에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2차 슈팅이 좀 일어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2단 상승 1단 조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은 장이 안 좋아서 가격 조정까지 거의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장이 안 좋을 때가 바닥을 다지는 단계일 수가 있고 또 장보다도 이런 종목은 먼저 이렇게 터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때 HM에 관련된 대장주는 먼저 선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이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HBM 관련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공략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명 방송 끝나고 공개되니까요. 별의 개수, 히든 종목명 글자 수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과 히든 종목으로 같이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오늘의 전문가님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2,730선 지지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머니테마로 오늘 코로나와 TMF, 전기차, HBM 장비 살펴봤습니다. HBM 장비 중에 YC와 테크윈 종목 봤고요. 테크윈에 주목해보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으로 HBM 관련주 가져오셨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행위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